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180쪽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형식 동사의 종류 이렇게 구분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첫 번째 기본 동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be, pp 해놓고 뒤에 뭐가 있다? 명사나 형용사가 붙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 또 ing, 또 pp, 여기에다가 뭐까지? 투부정사까지 떠올리시면서 이게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맞게 결정된다. 맞죠? 그래서 그 동사들 어떻게? 지각동사 또는 인지동사, 사역동사, 행위유발동사, 판단동사 이렇게 오형식 종류별로 구별을 해주시고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되었을 때 be, pp의 모양이 되었을 때 원래는 이 모양의 목적격 보어들이 뒤에 딱 가서 붙어주는데 주의사항 여기에 있는 이 원형 부정사만 뭐로 바꿔주자? to 부정사로 바꿔주자. 여기에 주의하셔야 됐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원형 부정사를 뒤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지각동사, 인지동사, 그리고 뭐까지? 사역동사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에서 make라는 것은 BPP로 만들지만 다른 사역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교재 180쪽은 여기 3번과 4번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as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재 77쪽에 있었고요. 또 거기 78쪽에 보면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for를 사용해야 되는 거인데 여러분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선 as 먼저 떠올려 볼게요.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의미일 때 as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consider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regard인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하다, 일컫다, 언급하다 라든지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for가 들어가는 것은 take, 목적어 for granted 요거죠. 그래서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당연하게 여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마지막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쪽이요. 1번 네모칸 보시면은 능동태 모양 했을 때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바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as가 있을 수도 있고 for가 있을 수도 있고 to be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be 이건 바로 판단 동사를 적어드린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수동태가 되었을 때 be, pp 동사를 be, pp로 하시고 뒤에 목적격 보어였던 것을 그대로 달아주면은 주격 보어의 역할, 즉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표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낯선 거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형식 대표 동사들 regard, look upon, refer to, think of, speak of 뒤에서 A, as, B의 모양이 수동태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아래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여긴다, 너를 부유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너가 부자로 여겨진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바로 표현을 한다면 수동태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때 너는 여겨진다, 너에 관해서 생각된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줄에 You were thought of as rich 여기 능동일 때는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 자, 화면에 쓰면서 갈게요. think of A as B의 형태에서 이 A가 주어 자리로 나가겠죠? 그러면 동사 be, pp 자리에는 비동사 뒤에 thought of까지 있어야 주어가 여겨진다. 그래서 A가 여겨진다. 그리고 뭐로? 라고 했을 때 뒤에 as B를 살려주시는 형태.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you were thought of. 너는 여겨진다. 자, 그 상태에서 뒤에 뭐까지? as rich. 부유한 것으로, 부자인 것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of하고 as가 붙어 있는 모양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Ken은 김이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수동태로 만든 거 바로 볼까요? Kim was believed to be honest. believe 해놓고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다가 to 부동사를 썼는데 to be 뒤에다가 형용사인 honest를 붙였어요. 그래서 킴이 정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됐다면 주어 자리로 킴이 이동을 하죠. 그럼 believe가 BPP로 바뀌고 목적격 보호였던 to be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그대로 내려와서 to be honest 그대로 내려온 형태가 바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하시고요. 3번이 바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They are regarded as heroes. Be regarded. 여겨진다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까지 있어야 된다? as. 꼭 있어야 뭐뭐으로 여겨진다 라고 된다. 모양 기억해 주시고요. 4번도 별표. 4번 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refer to A as B 이 모양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능동이라면 refer to A as B의 모양 꼭 지켜야 되고요. 수동이라면 be referred to as BDD 이 형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별표하시고 능동일 때 모양과 수동일 때 모양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81쪽 행위의 주체 표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쑥, 이렇게 해서 외웠던 표현들이 묶여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은 아 그렇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서 이 짝이 맞지 않으면 틀리다 라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개념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BPP를 썼다. 그러면 BPP가 된 여기 PP 자리에 들어간 동사는 당연히 타동사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는 되었다, 주어는 당했다 이런 의미, 그리고 뒤에는 무엇 무엇에 의하여 요게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하여라고 표현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뭘 사용한다? by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by는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by 이외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전치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치사가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 개념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교재 181쪽 첫 번째 at이 있습니다. at. 자, at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by를 사용할 때는 이 행위의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 at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걔는 그냥 걔대로 존재했는데 주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 정도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표현들 보시면은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뱀이 지나가요. 근데 뱀을 보고 사람이 놀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을 놀람을 당하는 거죠. 놀람을 경험하는 것인데 뱀에 의하여 라고 했을 때 뱀이 지나가다가 아 나는 사람을 놀래켜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뱀은 뱀대로 있는데 사람이 놀라버린 경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t이라서 바로 지금처럼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꼭 감정이 아니더라도 쓰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에는 at을 쓴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표현 보시면 be surprised 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놀래킬 의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성 있게 무언가를 준비했다면 be surprised by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be surprised 뒤에 at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놀래킬 의도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 뒤에다가 뭐 소식 같은 거 있죠? news 같은 것을 짝꿍으로 많이 연결을 해요. 예문도 보면 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는 그 소식에 놀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news, 소식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surprise는 보통 이제 긍정적인 느낌으로 놀랄 때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be shocked at 인데요. 우리 쇼크 먹었어 할 때 shock, 바로 여기 있는 shocked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충격에 가까운 것이 바로 be shocked at 이렇게 표현되고요. 밑에는 be startled at 입니다. startled 라는 표현은 그냥 어머 이게 아니라 으악 하고 정말 깜놀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startled 라는 거는 어휘로 꼭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 be frightened at 삐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rightened는 겁먹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어휘로 겁을 먹어서 놀란 상태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surprise는 조금 좋은 놀람이라면 여기 있는 frightened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be annoyed at에서 annoyed, 짜증을 느끼는 상태. 그 밑에는 be surprised at, 실망감을 느끼는 상태인 거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쓰실 것이 지금 PP 형태로 된 거 있죠. PP 형태로 된 surprised, shocked, startled, frightened, annoyed, disappointed. 얘네들이 PP 모양이 아니면 원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다, 짜증을 유발하다, 실망시키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이는 아이들인데 주어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 PP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in을 사용하는데요. in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경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in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be interested in, 아주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interest라는 단어가 물론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서 흥미를 유발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흥미를 유발하다. 그러면 주어가 흥미를 느낀다 라고 할 때는 흥미가 유발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수동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be interested, 흥미가 유발된 상태다. 그리고 어떤 일에 어떤 범주에 흥미를 느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전치사 in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외워주시는 겁니다. be interested 뒤에 짝꿍은 at 쓰면 안 돼요. 뭐 써야 된다? in을 써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두 번째, be born 뒤에 in인데요. 여기는 in을 쓰는 경우는 경계선이 있을 때, 그리고 보통 날짜 앞에는 뭘 쓴다? on을 쓴다. 그래서 태어나다가 be born인 거고 뒤에 오는 전치사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 그리고 네 번째 것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것, be located in 삐리리. 자, locate이 자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be located 하면은 주어가 위치해 있다. 위치 당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가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경계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be located 하면은 주어가 있어 그리고 경계선 in을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써주실까요? be situated in 삐리리 이렇게 했을 때도 주어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be located in, be situated in 전부 다 주어가 삐리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밑에 be involved in 여기는 능동과 수동을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involve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involve가 그러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당연히 뭐다? 타동사. 왜 그렇습니까? BPP 이렇게 수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주어가 관련되어 있어, 주어가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 이런 식의 문장이라면 be involved in 삐리리 이렇게 사건의 범주 in으로 표현을 합니다. be involved in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는 어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be absorbed in. 자, absorb가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되어 버렸다 라는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몰두하다, 열중하다 라는 의미. 또 그 밑에도 be engrossed in 역시나 주어가 거기에 몰입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외워두시고 be engaged in은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표현하는 거라서 engaged in 이라는 표현도 무엇무엇에 종사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 마지막 것은 빈도가 조금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be interested in 외우시고 be located in 외우시고 be involved in 외우신 다음에 observed engrossed가 바로 열중하다, 몰입하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 볼까요? I am interested in English grammar 할 때 전치사 뭘 쓴다? in을 사용한다. 여기에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문장 They are involved in that car accident. 자, 여기에서 involve 뭐로 쓴다? 네, BPP 주어가 관련되어 있어, 주어가 연루되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They are involved 해주시고 전치사 뭘 쓴다? in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in 써야지 다른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to를 살펴보겠습니다. to는 to 부정사 그리고 전치사 to 두 가지 구별이 앞으로 점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전치사 to를 의미합니다. 지점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to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marry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무슨 동사? 타동사. 그렇죠? 그런데 비동사 또는 get 동사를 쓰면은 상태를 표현하는 이형식 동사 그리고 기혼의라고 할 때 married, be married 이렇게 해주시고 이 뒤에 바로 목적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까지는 결혼 안 했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혼의 상태로 변했으니까 변화의 지점을 뜻하는 to를 쓴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약혼하다는 살짝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be opposed to 볼게요. oppose, 무슨 동사? 타동사. 자동사는요, object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oppose가 타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be opposed, 반대되는 상태다 라고 하시고 무엇에 반대할 때는 지점을 뜻하는 전치사 to와 함께 쓴다. 그 다음에 be related to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relate 이게 동사로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관련시키다. 그럼 뒤에 모양은요. A to B 이렇게 해서 주어가 A랑 B를 관련시켰어. 두 개를 맺어주었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 누가 무엇을 연결시켰다 라기보다는 이거랑 관련 있어 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A랑 B가 관련되어 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즉, 이 relate의 주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A가 가고요. 동사 자리에 BPP, be related 써주시고 여기에 뭐가 쓰인다? 전치사 to 그리고 be 이렇게 되겠습니다. be related to 삐리리 주어는 삐리리랑 관련됐다,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의 의미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괄호 보면요. be relevant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evant, 관련 있는, 연관된 이라는 어휘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be addicted to, addict가 물론 중독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독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무엇에 라는 지점이니까 전치사 to 정도로 살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외우실 것은 get married to, be opposed to, 그리고 be related to까지 되겠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실까요? expose 보겠습니다. expose가 노출시키다 입니다. 노출시키다. 그리고 뒤에는 A to B의 형태로 주어가 A를 B에 노출시키다. 그런데 굳이 주어를 밝힐 필요가 없이 A가 B에 노출되다.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내가 햇빛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내가 햇빛에 노출되었다. 이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expose를 뭐로 바꾼다? 수동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뭐가 나가요? A가 나가고요. 동사가 be exposed 이렇게 be, pp가 됩니다. be exposed 했으면 뒤에 뭐까지? to be까지 가서 be exposed to 이렇게 있어야만 A가 B에 뭐하다? 노출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전치사랑 투부정사일 때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 be related to, be exposed to 라고 해야만 주어가 무엇에 노출되다 또는 연루되다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거 정확한 의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문 첫 번째, he was opposed to the new law. he was opposed 까지만 해도 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는 반대했어. 반대하는 상태야. 인데 무엇에 라고 할 때 전치사 to 써주시는 것. 그 아래는 brain is related to drug addict 에서 drug addict 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be related 뒤에 뭘 쓴다? 전치사 to라고 하셔야지 그냥 to 이러면 나중에 투부정사랑 혼동되니까 꼭 전치사 to라고 정리해주세요. 네 번째, 수단이나 원인을 표현할 때 with인데요. with는 그냥 개념상 그게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면 be filled with 라고 했죠. fill이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PP니까 채워지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어서 채워지는 거니까 be filled with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괄호친 거 보면 be full of 라고 했습니다. full은 형용사예요. 우리 언제 보통 많이 쓰냐면 배불러 할 때 I'm full 이렇게 하죠. 그러면 채워진 이라는 형용사 뒤에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대상을 밝히는 전치사 of 그래서 be full of 라고 하지만 be filled 동사를 가지고 BPP로 바꿨을 때는 그게 있어서 채워졌어 하니까 전치사 with를 사용한다. be filled with, be full of 두 가지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be crowded with crowd가 붐비다 이건데요. 보통 어떤 장소가 사람들로 또는 동물들로 가득 차다, 붐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be crowded, 붐비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있어서 라고 하니까 전치사 역시나 with 사용하는 거예요. be crowded with. 그 다음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외워주실 것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cover가 물론 명사도 되긴 하지만 동사로 덮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덮히다, be covered 수동태로 표현한 다음에 그게 있어서 덮였으니까 역시나 전치사 with, be covered with 꼭 외워주셔야 돼요. by 쓰지 않습니다. be covered with. by를 쓰면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담요를 갖다 덮었어. 그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면 쓸 수 있겠으나 보통은 눈이 내려서 눈이 덮였어.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with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만족감, 기쁨, 즐거움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그게 있어서 기쁘고 그게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라서 be satisfied with 또 밑에 be pleased with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satisfied, pleased 감정이니까 at을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깜짝 놀라는 거, 깜놀하는 것은 또는 짜증나거나 실망하는 것은 at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게 있어서 만족스러워, 그게 있어서 즐거워 라고 할 때는 그것의 존재를 강조하는 전치사 with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be satisfied with 하고 그 밑에 be pleased with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꼭 외워주십시오. 그 아래 be surrounded with 여기도요 be surrounded 둘러싸여 있어 할 때 무엇으로? 그게 있으니까 둘러싸여 있겠죠? 따라서 전치사 with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be engaged with 요건 좀 볼게요. 자, engage란 단어 자체가 좀 뭔가 얽혀 있을 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be engaged with라는 거는 그게 있어서 존재에서 얽매여 있어 라는 뜻이라서
바빠라는 뜻으로 어휘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가로친 데 보면 be booked up 돼 있죠? book이 동사로 예약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up이니까 가득 찬 이런 의미. 그래서 예약으로 꽉 차 있어. be booked up 이라는 표현. 이것도 역시나 어휘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예문 볼까요? The field is covered with beautiful white snow. 에서 be covered 했으면 짝꿍 뭘 쓰자? with. 있어야 뒤덮이는 거니까 with. 그 아래 He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에서 이거 감정 아닌가요? 다른 감정, 놀람의 감정은 의도가 없는 at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게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런 뜻이니까 뭘 쓰자? with를 사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be satisfied 뒤에는 with를 사용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5번째, of를 사용하는 경우 of가 대상을 표현한다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I'm tired of you. I'm tired of you는 난 너 때문에 피곤하다가 아니고요. I'm tired가 사실은 지긋지긋해, 신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m tired of you라는 표현은 이제 이별하고 싶을 때, 작별하고 싶을 때, 나 너한테 질렸어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상을 표현하는 of. 그러면 진짜 피곤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이제 6번에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 제일 아래에 be tired from 또는 be tired with 있어서 그거로부터 피로가 온 것 또는 그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 그래서 아우 피곤해 라고 할 때는 from이나 with를 쓰지만 지겨워, 신물났어 라고 할 때는 be tired 뒤에 뭘 쓴다? 대상을 표현하는 of를 쓴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 개가 쫙 있는데요.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 이거 어디서 살짝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 세 가지는 여기 있는 이 consist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consist는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이 단어는 be consisted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없겠죠. be, pp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be comprised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뭐뭐으로 구성된 인 거고요. consist도 역시 무엇으로 구성된에서 구성 요소를 말할 때는 뒤에 of를 붙여주는 것. 요것은 동일합니다만 pp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183쪽. I've been eating fried dumplings for 2 years. I'm tired of it. I'm tired of it. 자, 요거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증나다, 지긋지긋하다, 신물났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아래 두 번째 A typical Korean meal is comprised of rice and soup with side dishes. 그래서 be comprised of에 밑줄 쳐보실까요? be comprised of. 요 자리에 be consisted of 써있으면 틀렸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전치사의 의미를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거 단순히 외우려면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 be known, 알려지다 라는 표현이죠. 알려졌는데 알려진 이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유에 for 붙이시면 되고요. 무엇으로 알려지다 라고 해서 뭐 화가로 알려졌다, 선생님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자격을 표현할 때는 전치사 as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알려졌다 라고 할 때는 에게까지에 해당하는 전치사 to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by가 하나 있죠. be known by에서 자, by 한번 정리해 볼게요. by가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우선 언제 나왔냐면 우리 시간 표현할 때 뭐뭐까지 언제까지 by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 표현할 때 편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만큼 이런 의미로 사용도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pp 뒤에 수동태의 의미상 주어 의하여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가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우리말로는 역시나 의하여는 의하여인데 세 번째는 수동태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 그죠? 의미상 주체가 되는 것을 by로 표현했다면 이 네 번째는 우리말로는 의하여이지만 개념상 판단 기준, 그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 known by 삐리리, 삐리리로 주어가 판단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예문 볼게요. 첫 번째,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is known, 직역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알려진다. 나무가 알려지는데 무엇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by its fruit, 그 열매로, 그 결실로, 이런 뜻이라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be known by 삐리리, 삐리리로 판단된다.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전에는 자주 나왔던 표현, 그리고 지금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by가 뭘 의미한다? 판단 기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be made of 하고 be made from 인데요. 이게 아주 옛날에는 물리적 변화냐 화학적 변화냐 뭐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가 포도주, 술로 되는 것, 그리고 나무가 책상으로 되는 것, 이걸 놓고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의미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 줄에 있는 tired of 하고 of가 아닌 from이나 with가 있을 때 의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밑에 예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